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요, 경기 시흥시에서 유세 도중에 거북섬을 자신의 치적으로 언급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4일 유세에서 이재명의 경기도가 민주당의 시흥시가 그렇게 신속하게 큰 기업 하나를 유치했다는 말입니다. 자랑하고 있는 중이라며 거북섬에 있는 웨이브파크를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거북이 모양 인형을 들어 보이기도 했지요. 그러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변에 장사가 안 되고 상가는 텅텅 비고 지역 상인들 속 터지는 그 거북섬에 웨이브파크를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니 시흥 시민들은 분노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시흥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유세장에 오르기 전에 현장의 실상부터 파악했어야 했다. 정치는 치적이라며 한번 자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국민의힘도 역시 공세에 나섰네요. 주진우 의원은요, 페이스북에 국내 이재명의 호텔 경제론이 적용된 곳이 있어 화제다. 시흥시 거북선이다. 거북선. 막대한 예산과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 많은 건물들의 공실률이 87%에 이른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처음 본다고 혀를 찼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치적으로 거북선을 뽑았습니다. 커피 원가 120원 망원과 버금갈 정도로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을 들켜버렸습니다. 이재명표 행정의 초대형 실패작입니다. 분양받은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사법 독립수호 독재 저지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은 오늘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북섬을 자신이 속도 있게 한 행정으로 자랑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에 성과를 낸 건 없고 빚만 냈다고 누차 지적했지만 대표적으로 거북섬은 원래 핵심이던 여러 사업이 다 부도가 났다. 호텔도 상가도 상가 공실률은 87%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경기연구원에서 미리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요, 상업성이 떨어진다. 접근성도 떨어진다. 이런 게 다 예시됐음에도 이재명 후보가 밀어붙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 이득 본 사람은 누굽니까? 토지 분양자입니다. 토지 분양자. 모두가 손해를 보고 피해자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미 모녀가 자살한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걸 알면서도 자랑했다면 후안 묻힙니다. 모르고 자랑했다면 한마디로 무능과 무책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어제 시흥에서 거북섬 개발을 2년 만에 아주 속도 있게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그 결과는 사업업자만 떼돈 벌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지금 또 피눈물을 흘리고 자살까지 한 사건입니다. 무려 공실률이 87%에 이릅니다.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유능하다고 강조하면서 말했던 경제적 성과, 그 모든 것은 허상이고 무능이고 부정부패로 얼룩된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그와 같은 실상을 분명히 하시고 선택하시리라 믿는다고 유상범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선대위 공약개발단장도
상가 공실률이 거의 90%에 육박한다며 유령섬을 만들어 놓고 죄책감은커녕 현황을 파악할 성의도 없다며 정치인 이재명은 뭐든 손만 댔다 하면 실패뿐. 이제껏 성과라면 오직 하나, 뭡니까? 탁월한 콤수와 능력으로 재판 지연뿐이라면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공공배달 앱의 적자와 경기도 재정 등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박기영 부대변인도 논평을 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거북선 게이트 특혜 의혹부터 해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시흥 유세에서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부산에 인공 서핑장을 만들려는 기업을 시흥시장하고 제가 업체들을 끼워가지고 우리가 다 나서서 알아서 해줄 테니까 오라고 유인을 해가지고 1억와 건축 완공하는데 2년 정도밖에 안 걸리게 신속하게 해치웠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국가기관이든 지방자치단체든 광역단체장이 하더라도 그 사업을 할 때는 수익성이라든가 또 안정성 이런 것들을 살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은 국정의 전반을 책임지는 통수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국방, 외교 모든 거에 지식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죠. 다 참모들이 또 검토하고 연구해서 통수권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6월 3일 날 당일 선거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신도시가 개발된다,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 했을 때 상가 분양하는 것, 이제는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특히 대출 받아서 상가 분양받은 분들 다 망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흥시에서도 이 상가 분양받은 사람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에 도입했고요. 출산율 저하로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볼 때 조그마한 시는 다 소멸도시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구의 유입, 인풋, 아웃풋, 인구의 유출, 유입과 유출의 흐름을 알면 여러분 경제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책 사업을 할 때도 그 사업성, 수익성과 또 안전성, 또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